원이 삼각형과 RS 접하고 PQ와 SS 만난다. PQ의 길이가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 PS의 길이도 나와 있고 QR의 길이도 나와 있다. 무슨 삼각형이냐? PQ하고 PS의 길이를 보면 이 길이를 구해보라고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그죠? 예. 그러니까 QS의 길이는 둘이 빼면 되니까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C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어제 했던 얘기네요. 이건 두 현이 이루는 교점이잖아요. 그죠? 현의 양 끝점까지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예요. 이건 끝점 두 개가 하나 모인 거라서 이게 제곱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QR의 제곱은 QS 곱하기 QP죠. 써볼게요. QR은 코사인 B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P는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C, 그리고 QP는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네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사인 C네요. 네. 마이너스 사인 C 맞죠? 네.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C. 그러면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제곱 C잖아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두 개 있고 사인 하나 있으니까 사인을 코사인을 바꿔주면 되겠죠. 제곱관계 이용해서. 네. 그러면 사인 제곱 잠깐만 뭐 이상한데? 아니다. 다 사인으로 바꿀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얘를 사인으로 바꿀게요. 사인 제곱 A 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사인 제곱 C까지 데려와 있네. 사인 제곱 C까지 데려오고 사인 제곱 B만 오른쪽으로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B의 제곱이죠. 그래서 변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각 B가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17번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얘. 이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잘 못 알아보게 하려고. CA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CA라고 쓰기보다는 B라고 잘 쓰죠. 그죠? 예. BC는 A라고 잘 쓰잖아요. 그럼 A 코사인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면 눈에 졸라 거슬리는 애가 있어. 이 새끼 왜 마이너스지?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저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가 제1 코사인이에요. 봐봐. A, B, C가 이렇게 있어. 저와 똑같은 상황 얘기해 줄게.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지울 거라서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딱 내리면 이 길이가 A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이 길이가 C 곱하기 코사인 A예요. 맞니? 어째 길이가 좀 안 맞다. 점의 위치를 좀 변경하죠. 저거하고 똑같은 식 나오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았죠? 네. 얘가 B인 건 상관없고. 어디가? 잘못 썼냐? A 코사인 C. 아, C 코사인이구나. 그러네요. 그림 문제 없고요. 저걸 잘못 적었어요. 여기가 C 코사인 A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얘인 게 보편적이잖아. 물론 사실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저기 마이너스라고 적혀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려면 얘가 0이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A는 2분의 파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 코사인 법칙 애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든. 왜냐면 실제 문제 풀 때 거의 쓰지 않으니까. 코사인 법칙은 심지어 2 코사인 법칙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2가 영어 제2인 줄 아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걸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야. 너네 제1 코사인 법칙 잘 모르지? 그럼 틀려. 그거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알고 있으면 저기가 왜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해야지 이상한데? 그럼 저게 말이 되려면 유일하게 저 뒤에가 0일 수밖에 없다. 길이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코사인 값이 0이구나. A 2분의 8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오면 다 멘탈 나갑니다. 알겠죠?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8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지? A가 2분의 8이니까? 감사해요. B 더하기 C가 2분의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2분의 8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죠. C가 2분의 8 마이너스 B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가 2분의 8이고. 예. 그러면 다식은 1은 2 코사인 B 사인 C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B와 C는 여각이잖아요. A가 2분의 8인 상태니까. 그럼 코사인이랑 사인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B도 루트 2분의 1이어야 되고 사인 C도 루트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냥 같은 값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저게 사인 C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썼지만 코사인 C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얘가 지금 A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봐야겠죠. 코사인이나 사인이 다 루트 2분의 1 나오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죠? 예, 여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 제1 코사인 법칙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21번) 뭐죠? 중심가의 크기가 9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 OAB가 있어요. OB의 중점을 C라고 할 때 OAB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저 각의 크기가 최소이고 싶다. 이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별거 없는데 여기 3이죠. 여기 6이고 실제로 여기서 변하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x에 관해 표현해보면 2 곱하기 6 곱하기 x 분의 36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죠. 지금 보면 분모 분자에 둘 다 x가 있잖아.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둘 중에 하나만 x가 있게 만들으라고 했지. 왜냐면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바뀌는 상황을 니네 해석하기 힘드니까. x는 어차피 길이여서 0이 아니거든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려요. 그럼 분자는 여기 2고요. 얘는 x 더하기 x분의 27이잖아. 그러면 이거 산술기하구나 라는 거 바로 알게 되죠. 예. 6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근데 최소값 물어본 건 아니고 최소 1대라고 했죠. 등호는 언제? x의 제곱이 27대죠. 그러니까 x가 3루트 3일 때 성립하거든요. 삼각형 OP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이것도 쓰긴 쓰네요. 코사인 이거니까 사인 2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2분의 9 루트 3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겁니다. 별거 없죠. 네. 학년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학년이 그죠? 네. 학년 지금 11개 11개 학년이 11개 정도 됐으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변수 들어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변수가 있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당연히 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뭘까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 이런 생각 안 들면 안 돼요. 예, 저 동그라미는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거든. 그제? 그 다음에 점 찍혀있는 어디에 대한 원주각, 아니 동그라미가 아니구나. 저 점이지 점. 예. 내가 먼저 찍은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야. 근데 여기도 있잖아. 같아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가운데 채워져 있는 점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죠. 원주각을 다룰 때는 진짜로 원주를 읽어야 한다고 해서 이름이 원주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저 두 개의 각이 이렇다. 그러면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명명할 수 있겠냐면 2분의 1 각 A 더하기 각 C다 라고 부를 수 있겠니? 근데 A 더하기 C는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P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각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사인 2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 코사인 2분의 B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 D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사인 2분의 A겠죠. 똑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사인 F라는 놈은 코사인 2분의 C겠죠. 하나만 해봐도 나머지 자동으로 알죠? 그죠? 네. 삼각형 DEF의 면적을 물어봤는데 2분의 1 곱하기 2R 사인 D 2R 사인 F 곱하기 사인 2 이건 뭐 고르기 나름이니까 알아서 쓰시면 되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2R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코사인 2분의 C다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 되겠죠? AB는 6 BC는 4 저기 넓이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넓이를 구하려면 PF가 필요해요. 길이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미 한 내각의 사인은 코사인은 다 알거든? 그러면 여기에 사인값 알잖아. 여기랑 보각이니까 여기에 사인값도 알잖아. 그러니까 얘 넓이 구하려면 얘 길이 곱하기 얘 길이 곱하기 얘 사인이 필요하잖아 지금. 근데 끼인 각의 사인은 안다고. 근데 P2의 길이는 나와있어. 그럼 PF만 구하면 문제 푸는군. 끝났어요. 다 푼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PF의 길이만 구하면 나는 문제를 풀겠구나 이 생각하면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죠. 나머지는 내 생각이 맞는지 그냥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고. 근데 PF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게 다 수선이기 때문에 뭘 이용하는 게 좋겠냐면 삼각형의 면적 이용하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의 면적은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헤론의 공식 말고 나는 코사인 구해서 제곱관계로 사인 구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C 할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되죠? 되는데 헤론이 워낙 편하잖아. 헤론은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요. 얼마죠? 15 2로 나눠요. 이 기준 숫자를 하나 쓰고 이 숫자를 가지고 각 변을 3번씩 빼면 숫자 3개 더 나오죠. 그걸 다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2분의 5에서 6 빼면 2분의 3이에요. 4 빼면 2분의 7이에요. 5 빼면 2분의 5입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4분의 15 루트 7 나올 거예요. 그러면 j 코사인도 사실상 쓸 필요 없죠. 왜냐면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이게 2분의 15 루트 7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헤론 자체가 어차피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j 코사인하고 제곱관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A는 얼마냐면 4분의 루트 7이다. 그럼 아까 구하고 싶었던 여기 어차피 보각이어서 여기 사인 값도 4분의 루트 7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5 루트 7 지금 넓이의 2배입니다. 얘는 뭐냐면 AB의 길이에다가 PF를 곱하고 그 다음에 4 루트 7 더하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 얼마죠? 5예요? 그러면
2분의 5 루트 7까지 계산하면 이게 2분의 15 루트 7이라 해서 PF가 6분의 루트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EF P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4분의 루트 7이다. 계산하시면 96분의 7 루트 7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103?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이 있고요. 저 사각형의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삼각형 구하는 방법은 한 7개 있어요. 다 세보진 않은데 아무튼 졸라 많잖아.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없어. 좀 있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배우지 않는 이유는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을 쪼개서 각각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각형은 세 개의 삼각형을 쪼개서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이런 관점이야 그냥.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줄 알면 n각형의 면적을 구할 줄 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을 다루니까 이걸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야 할 건데 이렇게 쪼개는 놈들은 진짜 정신이 이상한 놈들이야. 선생님 기호와 취형이잖아요. 기호와 취형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120도를 뽀개서 버린 것 둘째 치고 이 P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동시에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뭐 이런 걸 굳이 선택하고 싶으면 점수를 포기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네. 자, 이쪽으로 쪼개야지.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이미 확정이잖아.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쪽으로 쪼개면 밑에 있는 삼각형 이미 넓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최대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거냐면 이 AC와 평행이면서 저 부채꼴에 접하는 접점을 찾아가지고 거기가 한 이쯤 되나 싶은데 여기에 P가 올 때가 제일 넓겠죠. 그죠? 예. 이건 물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높이 합을 한 번에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니까 밑에 넓이를 구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는데 어차피 니네는 여기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 높이 취급하고 여기 높이 취급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가 4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그럼 얘의 면적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AC 곱하기 5P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C의 길이만 구하면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합시다. 근데 얘는 J 코사인 굳이 안 써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수선 내려서 2대 1대 루트 3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죠? 그러라고 낸 것 같은데? 25, 3, 28이니까 2 루트 7이에요? 네. J 코사인 쓸까 하다가 특수각이면 이따위로 푸는 게 더 낫죠? 그죠? 네. 그래서 최대값 사각형 OCPA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4다. 그럼 4 루트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시속 25km로 고든 길을 달리는 자전거가 있다. 길 위의 지점 P에서 두 건물 A, B를 바라본 각의 크기가 15도, 30도였고 1시간 달린 다음에 45도, 60도로 바뀌었다. 두 건물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길이입니다.
그죠? 가까워질수록 시야각이 넓어지고 멀어질수록 시야각이 좁아지는 그런 관계. 마치 지구과학에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행성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뭐 근사값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25잖아. 그지? 예, 25야. 왜냐면 시속 25km로 1시간 달렸으니까 여기 25란 말이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걸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AP의 길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J 코사인 쓰시면 AB의 길이 구하겠네요. 자, 봐봐. 여기가 어차피 30도잖아. 안 나와있지만 30도지. 외곽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아요. 그냥 아직 안 구했어. 그럼 이 길이 알면 여기 45도니까 J 코사인 때리면 끝날 거 아니야. 문제 다 푼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문제는 J 코사인을 쓴다고 생각하면 25랑 연관된 숫자를 자꾸 막 거듭 제곱하고 이래야 되니까 존나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야 너 그냥 A 하고 있어. 어떤 숫자인지 알지만 A로 표현해 놓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와서 올려놔. 올려놓고 가. 그래서 A가 25인 걸 알지만 그냥 A로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P의 길이 얼마죠? 감사합니다. A에다가 2를 곱하고 루트 2분의 1 곱하면 되지 않나요? 사인 법칙 사용한 거예요. 사인 법칙의 실제 의미는 뭐라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니까 아는 길이를 대각의 사인으로 나눈 다음에 구하고 싶은 길이의 대각의 사인을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BP의 길이 가볼까요? 그럼 A를 뭐 해야죠? 감사해요. 루트 3분의 2 곱해야 되지 않니? 아니다. 똑같이 30도구나. 죄송해요. 2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루트 3a예요. 그러니까 이게 25 루트 2랑 25 루트 3을 막 제곱하려면 존나 피곤하니까 지금 a로 바꾼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2a 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루트 3a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거 아니에요? 빨리 써보니까 여기 근원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루트 2a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예. 얘를 계산하시면 얘가 5 마이너스 2 루트 3 a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2 루트 3이 얼마니까? 3.4니까 맞아? 그럼 얘가 1.6 a 제곱이다 이 소리잖아. a 25니까 1.6 곱하기 2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b는 얼마니? 얼마야? 10루트 10 아니야? 이게 1.6에서 0.1 밖으로 빼고 16이면 4의 제곱이잖아. 그럼 100의 제곱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럼 루트 10분의 10일 거 아니야. 루트 10분의 100. 그지? 그러니까 10루트 10이라고. 이제 3.1 사용하시면 되죠. 예, 그럼 3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암산 가능한 숫자였어요. 제가 계산 못해요. 알겠죠? 제가 하면 졸라 쉬운 계산이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볼게요. 사각형 ABCD에서 AC와 BD의 교점을 5라고 하자. 여기가 4, 여기가 9.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넓이고요.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잖아. 그러면 S1, S2는 36이다? 왜 그래? 왜 그냐고. 이거 니네 이걸로 배우지 않았냐? 이 직사각형일 때 본 적 있죠? 고1 문제에서. 그때 설명 어떻게 하냐면 A, B, C, D 이렇게 길이 잡으면 S1은 AD고 S4는 BC잖아. 그럼 S1하고 S4를 곱하면 ABCD잖아. 그 다음에 S2는 CD고 S3는 AB잖아. 그럼 S2하고 S3 곱하면 ABCD잖아. 이런 관점인 건데 이거를 직각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사각형에서 대각선만 이어도 돼요. 됩니다. 넓이 비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거 똑같은 원리로 설명하면 여기도 A, B, C, D 하면 안 맞잖아요, 선생님. 안 맞지 않을걸? 여기 넓이 구할 때 여기 세타 필요하죠. 여기 사인.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필요하지. 근데 여기랑 보호각이라 사인값 똑같겠지. 여기랑 보호각이어서 사인값 똑같겠지.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결국 다 똑같은 숫자랑 똑같은 사인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여전히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았는데 왠지 이걸 기억하는 것 같아서 이거 얘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게 아니어도 설명은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하면 ABO하고 AOD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그 넓이의 비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그렇겠죠. 그럼 4 대 S1은 S2 대 9잖아. 이게 더 설명이 쉽긴 하지. 그럼 S1, S2는 얼마야? 36이잖아. 이게 더 설명이 쉽긴 하지.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알던 거랑 연결 지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확장해가지고 사각형에서 대각선 그어가지고 크로스로 면적 곱한 건 항상 일정하구나. 이렇게 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S1, S2가 36이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형 ABCD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13이죠. 산술기하 쓰시면 2 곱하기 6 더하기 13이겠네요. 그럼 25다. 그리고 최소일 때는 S1과 S2가 같을 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모선의 길이가 6인 직원뿔. 직원뿔 반대면 뭔지 알아요? 사장뿔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AB에서 밑면 N 수선의 발 A', B' 뭐 그림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대로고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니까 뭐 해야 되죠?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친구들 뭐 해야 되죠? 전개도 그려야 되죠? 전개도 그릴 때 가장 첫 번째로 뭘 확인하시라고 했죠? 네? 옆면의 중심각 얼마인가요? 평각 아닙니까? 평각이에요. 그러니까 옆면이 반원이에요. 벌써 나오네. 뜻밖의 벌써 나오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린 놈들은 뭐 하고 있어? 여기다 이제 파이라고 해 그냥. 그러지 마라. 그리기 전부터 확인을 좀 해봐요. 예, 그래서 이게 평각이니까 제가 다음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사용하는 툴에는 반원을 그리는 기능 같은 거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만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래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저 원뿔의 옆면의 전개도인 거예요. 옆면의 전개도고, 그러면 이 라인은 이 라인인 거지. 그리고 이 라인은 이 라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그냥 지울게요. 네. 원의 중심이 있고, A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야 되고 B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뭘 줬어요? 뭘 줬냐면 여기를 이렇게 연장하면 이게 지금 4분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죠? 예. 그럼 요만큼 얼마나 얘기예요? 2분의 3파이란 얘기예요. 이 호의 길이가. 감사합니다. 그제? 그러면 전개도 입장에서도 저 A가 있는 이 쪽을 연장하고 이쪽을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 이만큼이 2분의 3파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을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죠. 된 것 같네요. 그럼 최단 거리는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고 여기는 4니까 문제 다 푼 거네요. 자, AB의 길이의 제곱은 4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20 마이너스 8 루트 2다. 그러니까 P 플러스 Q는 얼마다? 1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원 5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3, 1, 3분의 8이니까 이것도 여차하면 B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사실 구하라고 시켰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 읽어보죠. 네. 구해야 될 게 A2의 길이에요. A2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는 건 각 A의 이등분선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BC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각 A의 사인 값도 알 수 있으니까 원의 지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2의 길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D2의 길이를 안다고 해서 A2를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단 말이지. 그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을 굳이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씩 3분의 파이씩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이 3분의 파이라는 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원주각, 이 절반에 대한 원주각이 되죠. 반원의 원주각은 2분의 파이니까. 그럼 2분의 파이에 3분의 파이를 빼시면 6분의 파이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임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이 길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각을 아는 상태에서 이 길이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다 풀었네요. 그죠? 예. 자, 이제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그냥 이런 짓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걸 해본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순서대로 먼저 BC가 필요합니다. BC의 길이도 이제 이런 짓을 사실 해볼 수 있는데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뻗어서 이렇게 내려서 또 2대 1대 루트 3 사용해가지고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뭐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피타를 써도 나쁘지 않겠는데? 나쁘냐? 밑변 얼마야? 2분의 7? 그러면 4분의 49 맞아요? 4분의 3 그럼 4분의 52예요? 얼마예요? 루트 13? 그죠? 나쁘지 않네. 제이 코사인 안 써도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짓을 해보고 숫자가 너무 더러운 것 같으면 그냥 제이 코사인 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특수강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야, 특수강 안 주면 제이 코사인도 어떻게 못해. 무슨 말이야. 특수강은 무조건 줘. 알겠지? 그래서 BC의 길이는 루트 13이다 라는 거 알았어요. 자, 지워버리죠. BC의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지름이죠. ED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13을 얼마로? 3분의 2 파이도 나누면 되죠? 그럼 루트 3분의 2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13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3분의 루트 13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 B는 원주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아까 우리 여기 6분의 파인 거 알았잖아. 근데 이러면 중심각은 얼마지? 3분의 파이지. 그럼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정삼 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 자체가 그냥 반지름인 거죠. 그래서 얘가 B2이기도 하겠네요. 그런 거 같죠? 자, 이제 A2를 X라고 잡고 J 코사인을 가죠. 알겠죠? 그러면 3분의 13은 X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정리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9 루트 3X 플러스 14는 0이고요. 얘가 3은 안되네. 루트 3 루트 3을 해야겠네요. 저 1차항 계수의 꼬라지를 봤을 때 그죠? 7, 2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루트 3분의 2이거나 루트 3분의 7이에요. 루트 3분의 7이 안 되겠죠? A가 AD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가 답이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7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C1의 내부에서 이제 굴린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고 싶은 문제예요. 그런데 P의 좌표가 좋다고? 이거는 물어보다가 만 문제인데? 그죠? 약간 겁만 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얘가 P잖아, P. 맞아? 그럼 이거 뭐야, H세타는? 그냥 5P의 제곱 아니야? 그럼 H 3분의 파이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5P의 길이 구하세요. 그냥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타가 3분의 파이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되고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5Q의 길이 의미가 있다. Q의 길이 됐네요. 자, 여기는 어차피 3분의 파이가 올 거잖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얘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3분의 4파이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동한 거는 실제로 얘가 굴러간 만큼 이동하는 거라서 그죠? 이 점이
회전한 각도 자체가 얼마냐면 3분의 4파이다 라고 보면 되죠.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이해하겠니? 예. 그러니까 원래 P는 어디 있었냐면 맞지? A에 출발했었잖아요. A에 출발했으니까 실제로는 여기까지 돌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냥 움직임이 없다고 간주해보면 이만큼 회전했다고 보는 게 맞겠잖아. 그게 얼마란 얘기야? 3분의 4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3분의 파이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부터 이 길이 구하는 거라 했지. OP의 길이 구하는 거랬잖아. 맞아요. 예, 근데 이건 1이고 반지름이 여긴 얼마니? 3이니? 그럼 다 구한 거지 뭐. H 3분의 파이는 길이의 심지어 제곱이니까 1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그럼 그냥 7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난 뭐 점피의 좌표를 뭔가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건지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걸 적게 하는 문제들은 아마 미적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넘어가고요. 4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5이고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점 P가 있다. PB 연장선 위에 잡고 PA, PD 여기랑 여기 길이 같대요. 사사인 세타는 3코사인 세타다. 이런 거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란 말을 돌려 한 거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네.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 아, 저기에 탄젠트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탄젠트가 4분의 3이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지? PA는 PC이기도 하니까 그럼 여기는 2겠네요. 그죠? 예.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구하는 거 봐보죠. 삼각형 ADC의 넓이 잘 보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까지 사실 다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삼각형 ADC의 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냐면 삼각형 PAD 더하기 삼각형 PDC 마이너스 삼각형 PAC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PAC는 이미 알고 있죠. 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예. 그럼 PAD하고 PDC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고, 중심각은 얼마다니? PAB가 세타. 여기도 어차피 세트 아니냐? 여기 어느 중심이니까? 그러네. 다 한 거네. 예.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은 여각이니까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맞아요? 네, 마지막 그냥 1이라고 처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인 거 이미 다 알아서 여기가 5분의 7이니까 5분의 2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아니에요? 네. 5분의 64가 답이 되겠네. 원의 중심을 한참 찾고 있었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질문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과제가 아직 덜 된 친구도 있었나? 없었겠죠? 있었겠죠? 예, 있으면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 과제는 블랙라벨입니다. 자이스토리 아니에요. 블랙라벨, 잠깐만. 블랙라벨이 맞나? 아니지. 고생이 그거 다 했으니까 절대 등급이네요. 예. 그죠? 절대 등급을 수혈 안 했죠. 등차 등비, 수혈 하, 수학적 비납법. 이거 절대 등급 끝내오세요. 알았죠? 절대 등급 문제가 많지 않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절대 등급 끝까지 끝내오시면 됩니다. 오늘 마치죠?